타임지가 정말 놀라운 기사를 썼어요. 네.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한테 니네 나서라고 촉구해봤자 지금 이 관세협정 같은 거 봐라. 관세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청와대가 지금 정상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관세 관련해 가지고 연휴 내내 회의를 했는데 오늘도 또 중요한 정부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 히토류가 대단히 지금 무서운 사실상 무기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원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 요게 이제 에이펙을 계기성으로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정상회담을 말이니까 한 2주여 3주 정도 앞두고 중국이 들있다 해외 히토류 채굴은 물론이고 재활용 기술까지 전면적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히토류가 아시다시피 휴대전화, 자동차, 첨단 무기 등에서 필수적인 금속인데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특히 정제 및 가공 분야에 있어서는 90% 이상을 중국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포드 자동차 공장이 바로 중단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예 재활용 기술까지도 통제하면 더 원초적으로 좀 통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토류는 미국에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근데 이걸 채굴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도맡아 해줬다 이런 건데 그걸 본인들이 대체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공경에 처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죠. 중국 히토류에 대한 통제도 그렇고요. EU가 철강 관세를 50% 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단순한 으름장이 아닌 거고 각자 뭐냐면 우리도 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면 정말 총질해 가지고 다 한번 죽어보자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 총 쏘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미 경제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거죠. 중국이 네. 히토류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저는 제 별명이거든요. 뭐죠? 대두. 대두. 아, 네네네, 그렇죠. 네. 형님도 네. 형님도 대두 별명 있었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저 초등학교 때는 가분수였어요. 네. 네. 그 초등학생한테는 좀 분자보다 분자가 더 크다. 어려운 별명인데.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목타도 있어서 목타. 그게 뭡니까? 목타는 제 별명은 정확하게 아니었고 목만 타이슨 뭐 이런 거. 자, 히토류 카드로 미에 맞선 중국이 더 강한 무기인 대두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거 지금 뭐 지난주까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최대 우호 지분이었던 농민들조차도 네. 지금 경제난으로 어렵다. 이거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대두가 정말 무서운 게 네. 네. 정말 무서운 무기로 대두되고 있어요. 대두가. 근데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 중에서 저는 가장 그 사이즈가 큰 게 옥수수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래요. 대두래 대두. 그러니까 대두의 그 30% 가까이를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 네, 가장 많이 파는 농산물의 가장 많은 포션을 중국이 그동안 구매를 해주고 있었던 거야. 이 대두로 뭐 그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두부라든지 그러니까. 두유라든지 그 두유로 만들어낸 게 우리 그 마라탕에 가면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돼 있는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나 넓적한 너무 거. 좋아해요. 예. 그 얇은 이런 게 다 이제 제로가 되다 두부 같은 보니까. 면. 예, 예. 네. 저는 그거 먹으러 사실 마라탕 먹고 상당히 소비가 많은 것이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전자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전자랑요? 예, 우리가 경제 자립이라든지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도 우리가 이제 자강으로 전면적인 사고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어떤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이 아니죠. 미국이죠. 미국에게 뭐 100% 의존돼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국면이 아닌가. 어제 저희가 국가 안보전략연구소라고 있어요. 연구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국정원을 서포트하는 싱크탱크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낸 전 연세대 김기정 교수님 모시고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동맹의
전환을 우리가 대비할 때다. 국민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 이미 국민들은 새로운 동맹 이후의 동맹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 정치권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말씀하신 이 관세 협정과 소위 말하면 전자권 조속한 회복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청와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봐요. 제가 고발뉴스가 사실상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면 거래를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안했다는 겁니다. 3,500억 불 관련해서요. 네. 3,500억 이를테면 전액을 업프론트 방식, 선불 방식으로 현찰로 내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 이렇게 오케이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일본이 말려든 방식이에요. 일본이 말려드는 거야. 5,500억을 전액 그렇게 하기로 했다. 현찰로 업프론트 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했다라고 이면 거래의 그 외피를 공개한 거지. 그러니까 미일 간의 사기를 친 거야. 국제 경제 계에다가. 또 우리는 거부했어. 그랬다가 지금 일본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맞은 거죠. 네. 그래 너희들 5,500억 다 현금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뒤늦게 이제 경제 재생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다 우리 1~2%만 현금으로 내기로 한 거다라며 말을 바꿔버리는 형국에 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면거래 따위는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니네가 어떻게 뒤통수 칠지도 모르고 동시에 이거는 세계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한테 어떻게 허위 보고를 해. 그래서 버텼는데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힘을 받은 거예요. 지금 히토류에 이어서 대두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버텨주면 우리가 미국과 관련해서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일본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보면 많이 태도가 신임 사나에 수상 후보도 달라지고 있고 재정부 장관도 뒤늦게나마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솔직하게 얘기한 것도 한국의 영향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얘기하고 EU가 철강 얘기하고 또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 얘기 많이 하지 않지만 그다음에 스위스도 있고 굉장히 여러 나라가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한국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역할. 옛날 우리가 1919년 3.1 운동이 이 아시아 지역의 어떤 민족 자결 그렇죠. 운동의 네. 선두가 됐던 네. 모범이 됐던 것처럼 네. 지금 그런 역사가 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6년 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들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하려는 게 진짜로 미국과 전쟁하겠다 이기보다는 네. 미국 시민사회, 미국 언론, 미국의 구체적으로 소비자, 미국의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말 대도 없이 사실래요? 트럼프 없는 세상이 좋아요? 대도 없는 세상이 좋아요? 히토류 없는 공장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 네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80%가 넘는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관세, 한국을 포함한 관세 압박이 미국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들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안보가 그 이전에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기대는 역할도 되게 많다. 안보적인 측면도 중국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 그 전초 기지가 한국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미국 무기 사주는 게 얼마인데요, 그게요. 네. 지금 뭐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 수상 이제 목전에 두고 나서 극우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거 이제 겪어보니까 알겠거든. 이제 미국만 바라보고 옛날에는 미국 밑에서 그냥 분단장, 줄반장 하면 한국이 알아서 밑으로 와가지고 부반장 뭐 하니까 나름대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니거든.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바한테 마지막까지 우리 대통령이 잘하는 거 아주 정말 박수 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중에
중국을 한국과 일본이 견제해 주길 바라는 게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기대하고 공들여왔던 작업의 결과이자 또는 또 목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지금 안 통할 것 같아라고 느낀 나머지 이번 연휴 동안에도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군에 맞서라 라며 트럼프에 의해서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라는 친구, 이 노씨입니다. 네, 노씨죠. 한국계인데 이 친구가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총알바지가 돼줘야 돼. 동아일보에 따르면 차관보 후보가 일본 견제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이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총알바지 해야 된다. 한국이. YTN은 좀 더 노골적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국 향한 최전선에 한국이 서라! 라며 도람프의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검은머리 외국인인데요. 그렇죠. 전문미리 미국 놈. 네, 그렇죠. 미국 사람이죠. 근데 미국 주류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좀 별짓을 다 하는데 뭐 하라고 그러죠. 그게 아마 솔직한 미국의 요구일 거예요. 대만에서 양안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 군 뽑아다가라도 대리전을 시킬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국익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부하내동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되냐. 아니 월남전도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문제 많은 전쟁인데 그때는 우리 국력이 정말 가난했고 그렇죠? 그래서 월남 가서 인건비라도 좀 벌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정도의 국력이었죠. 사실. 아니, 정확하게 달랐던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제가 논문 박사 논문 작성 과정에서 오리지널 소스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파병을 강제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발성이 있군요. 너희들 오합지졸 군대 필요 없어였어요. 미국 의회와 정부는. 근데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브라운 협약이라는 것을 따옵니다. 그 브라운 협약에 따르면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중화공업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 그 다음에 베트남전 병참 기지로서의 한국의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브라운 협약을 따내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잘못이라든가 그 역사적 평가를 떠나서 실제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구애 끝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다른 나라, 북한 말고 다른 나라의 총뿌리를 겨누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른바 그 동맹의 뭐 내면화 또는 뭐 소위 말하면 일체화죠. 동맹의 무슨 뭐 플렉서블리티, 신축성 뭐 이런 걸로 뭐 계속 포장을 하고 있는데 타임지가 정말 놀라운 기사를 썼어요. 야, 지금 너 이런 식으로 일본과 한국을 압박해서는 동맹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없어라며 동맹도 이해 못하는 트럼프 이렇게 제목이네요. 이게. What Trump doesn't understand about alliance.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냐?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요겁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완전히 버릴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요청할 때 선뜻 나서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아무리 니들이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한테 니네 나서라고 촉구해봤자 지금 이 관세협정 같은 거 봐라. 지금 새로운 동맹의 그 과정 속에서 한일이 협조하겠냐? 안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제 김기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른바 한일 간의 협상 동맹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되게 많다. 이게 이미 제가 봤을 때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서 그 트럼프를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의체는 가동 중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실제로 조금만 더 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요건 것 같아요.
트럼프의 첫 번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트럼프의 반기를 들면서 2018년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었는데요. 대변인님께서 좀 읽어주실래요? 국가로서의 당신의 힘은 우리의 독특하고 포괄적인 동맹 체제의 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권력은 세계적인 힘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존경해도 전차는 판에 이번에 조지아에서 쇠사슬로 동맹국 국민을 노예화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이익, 이른바 중국 견제라고 하는 이익을 강제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되게 제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보면 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데 이번에는 우리 오창익 선배께서 네, 트럼프는 불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오랜 미국 동맹을 기꺼이 희생시켜 왔다. 버림받은 친구들은 모디와 카니가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른 곳에서 경제적 심지어 보안 파트너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이건 안보를 아이스라는 건 저거죠. 네, 이민고. 네. 네, 아이스의 무력 체포로 한국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핵심적으로 소개해드린 이런 나라 동맹국들이 워싱턴과의 동맹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들 지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나 사나이 수상을 상대로 앞으로 미국을 지원해달라 했을 때 빨리 지원을 만만하게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말을 기억하라. 그런데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럼요. 예를 들어서 100이란 만큼의 기회비용을 다 투자해가지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유지해야 된다. 근데 중국하고 좀 관계를 푸는 데는 10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도 장사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중국하고 풀면서 국익이 중요하죠. 그럼요. 북한하고 푸는데 2, 3밖에 돈이 안 된다 하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타임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타임이 정말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매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만이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다 각자 도생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도록 트럼프가 막 내몰고 있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그렇죠. 네.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로도 그렇게 가는 거다.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지금 대단히 오판하고 있다. 나중에 미국이 고립되고 나중에 미국이 큰 대가를 치를 거다. 그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문이 열릴 것 같아요.